과연 탄생되는 새 정부는 세금 정책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대표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꿀정보TV의 김창섭 소장입니다. 지난 4월 4일 탄핵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기업꿀정보 유튜브 채널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금 제도가 우리 채널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야당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만일 정부 정책 제도와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탄핵과 아마 97년도 외환 위기와 두 가지 내용들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문제만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와 더불어서 모르긴 해도 97년도 외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탄핵 이후에 이제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번 과거를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외환위기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죠. 경제 주체가 되고 있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되돌아본다면 당시 정부의 고가는 재정은 완전히 바닥이 났죠. 외환도 바닥이 났고 이때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기업이라기보다 그때는 가계 개인이었습니다. 국가의 재정, 나라 재정 창고가 고갈난 것을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모아서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까? 파탄난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가 이때 당시의 핵심이었죠. 이때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금모으기 같은 것들이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개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던 것이 당시는 투자라기보다 애국심의 발로로 했지만 이때 당시 금모으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국가가 해낸 거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해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개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런 내용이었죠. 김영삼 정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을 했는데 거꾸로 만약에 국가에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곳에 투자한다면 이러이러한 절세 지원 제도를 진작시켜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면 투자 대비 소득공제 비율을 10%에서 최대 30%까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97년에 제도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세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첫 출발이었고요. 그게 97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에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투자 대상이었고요. 그 투자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무려 30%만이 아니라 50%까지 만들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는 50%를 소득세에 공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2014년도 정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벤처기업 그리고 기술성 우수기업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R&D 지출을 연 3천만 원 이상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발표됐습니다. 이때서야 20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투자 금액에 대해서 최대 100%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제도는 5천만 원 초과는 30%, 1,500만 원 초과는 70%, 1,500만 원 이하는 100%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파격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자산가들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 유치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들이 16년도 정책이었죠. 18년도 드디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벤처기업, 두 번째는 기술성 우수한 기업, R&D 지출 연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통한 투자까지도 기술신용평가 50% 이상 되는
기업까지도 확대돼서 투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 18년도의 제도가 2025년도 현재까지 변경되지도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매우 많은 투자 환경, 기업 환경, 국제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떻게 변화됐냐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죠. 3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 그리고 3천만 원 초과된 분에 대해서는 70% 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초과된 것에 대해서도 30%를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획기적인 것이 됐는데 시간은 어떤 거든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국민 경제, 가계, 기업에 제대로 스며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대표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매우 활발하게 이 제도가 사용됐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모든 국민경제, 개별 경제 주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분야 말고 벤처 투자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이 증가될 것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소득한 공제 비율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 재정도 넉넉지 않습니다. 기업 경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누구만 괜찮냐면 우리 자산가, 굉장히 많은 자산가가 형성되어 있죠. 이 자산가가 세금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국가와 기업과 자산가, 가계라고 하는 자산가, 이 삼각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산가의 자산들을, 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거꾸로 세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7년 정도 동안에 흘러온 제도에 더불어서 좀 더 파격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민간의 자금이 기업에게 벤처기업과 관련된 적격 투자 벤처 기구들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유인책은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제도도 매우 뛰어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확대돼서 이 제도가 확산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 벤처 투자 소득공제 대상은 과연 그럼 어떨까요? 조특법 제16조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명기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의 시청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3번, 4번입니다.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개인 투자조합입니다. 그 다음 그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이 금액을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절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정리한다면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입니다.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는 70% 공제해 드립니다. 5천만 원 초과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공제합니다. 만약 우리 대표님께서 사업 소득이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다 공제하고 나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사업 소득이 1억 원이었다고 간주할 때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결정세액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086만 원. 절세할 거 없죠. 건강보험료가 799만 원, 약 8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합친 금액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우리 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담 금액이죠. 그것이 2,885만 원입니다. 약 3천만 원 가까이 되죠. 여기서는 이게 현재 금액이라 절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현재 조건에서. 그런데 만일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바로 1억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드리죠. 그래서 결정세액은 1,167만 원이에요. 여기서 약 900만 원이 절세가 되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도 절세됩니다. 799만 원이 아니라 559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보 납부액까지 합친다면 1,726만 원. 무려 절세되는 것이 3천만 원을 벤처 투자를 했는데 소득공제 받은 금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받는 것이 1,160만 원. 이럴 때는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상에 따라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4,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의 소득이 5,600만 원으로 확 떨어지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795만 원이에요. 이때 절세되는 금액이 8만 원이죠. 건강보험료도 799만 원이 아니라 447만 원이에요. 따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금액이 얼마냐면 1,245만 원. 실질적으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총 절세액은 1,6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5천만 원일 때는 이랬습니다. 만일 1억 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을 했습니다. 1억 원을 했더니 총 절세액은 1,830만 원이 됩니다. 사업소득 1억일 때 투자를 1억을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사업소득이 1억인데 투자금을 그대로 사업소득을 투자금 1억 원에 하는 경우는 없죠. 기존의 대표님이 갖고 계신 자산, 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무려 엄청난 세금 절세 효과가 있죠. 만일 우리 대표님의 소득이 2억 원 이럴 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억 원일 때 세금 계산을 해봤어요. 세금 6천만 원, 건강보험료 1,599만 원,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 7,695만 원이에요. 사업소득 2억 원일 때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벤처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 총 절세액이 약 1,500만 원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총 절세액이 약 200만 원에 가깝게 됩니다. 1억 원 투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억 원 투자했습니다. 총 절세액은 세금 플러스 건강보험 절세액까지 포함해서 2,900만 원, 약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놀랍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 공제 굉장히 많은 쳐. 대표님이 2억 원인데 만약에 대표님의 사업 소득이 5억 원인 경우, 10억 원인 경우도 계산할 수 있고요. 현재 사업 소득이 2억 원이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자산과 현금들을 투자해서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탄핵 이후 60일 이내라고 했죠. 과연 탄생되는 새 정부는 세금 정책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